오늘 법조계는 치욕의 날을 맞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기 때문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국민들일 것입니다. 사업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대법원장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저런 장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흔한 일은 아닌데요. 또 아주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대법원장이 직접적인 사과를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사법부가 이제 받는 충격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95년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과거에는 집달관으로 불렀죠. 네. 집행관들의 어떤 그 비리가 있어가지고 대법원장, 윤관 대법원장이었는데 네. 직접적인 사과를 했고요. 대국민 사과를 했고 또 2006년 기억하실 겁니다. 조관행 부장판사가 역시 금품을 수수해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역시 사과를 했는데요. 묘하게도 이제 10년 가까운 주기로 다시 이번에 2016년에도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자, 10년 전이었습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국민 사과였는데요. 자, 법조인들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받아들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사과를 했다면 어쩌면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친구로부터 돈도 받고 뭐 다양한 문제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네. 사업가로 둔 현직 부장검사입니다. 오늘자로 고검으로 전보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현직 부장검사인 친구가 주고받았던 이 메시지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그 내용이 지금 상세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장검사가 있고요. 친구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둘 다 김 씨인데요. 하나씩 저희가 이 둘 사이에 나눠 주고받았던 SNS 교신문을 이 사업가인 이 친구가 뭔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계좌번호를 찍어줍니다. 이 하얀 배경의 글씨가 검사가 보낸 거고 노란 그렇습니다. 글씨가 친구죠. 그렇습니다. 출근해서 보내줄게. 그리고 실제로 보낸 이후에는 500 보냈다. 회사 이름으로 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검사의 부탁으로 농협 지점의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이 사업가 친구가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좌도 김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은행의 다른 사람 명의의 또 다른 계좌를 통해서도 돈을 보냈고 1,000만 원 맞다. 근데 회사 이름으로 보냈다. 고맙다. 이런 이게 얘기까지.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1,000만 원 맞지? 처리했다. 근데 실수로 회사 이름으로 보냈네. 이런 이야기까지 주고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됐던 김 부장검사, 여권 원로 정치인의 사위로 어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검사, 현직 부장검사인 김 부장검사가 진경준 검사하고도 과거에 한꺼번에 같이 일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카메라에도 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자, 지금 얼굴을 뿌옇게 처리한, 아직은 이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김 부장검사가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그 당시 어떤 사건이었죠? 예, 2012년 인천지검에서 그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한 사례들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은 그 당시에는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요. 이 검사로 수사검사로 참여를 해서 당시에 뭐 노현정 씨라든지 박상하 씨라든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유력 집안의 자제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외국인 학교에 편입학을 했다가 들통이 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진경준 검사장 관련해서 같이 일했던 진경준 검사장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뭔가의
부담이나 위기의식을 좀 느꼈나 보네요. 여기 한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그 세간에 알려지고 불거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 나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나한테 넘겨라. 내역 한번 검토해 매각 방안을 찾아달라. 이런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산이 있군요. 나도 100%부터 증여받은 거지만 그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거액의 그 어떤 주식을 뭐 부정한 건 아니지만 네. 김경준 검사장이 주식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저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내역을 네 친구야. 네가 사업하니까 이런 거 잘 알지 않냐. 한번 검토해서 이 주식 팔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봐 달라. 검사장 승진 내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승진에도 그렇고 차후 그렇죠. 검사장 승진할 때 인사 검증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강하게 강도 높게 검증을 받다 보니까 검사장 승진할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이 예에서 보듯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이 짐작을 하고 그걸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향후에 총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내 그렇습니다. 뭔가 좀 주변 정리를 해야 됐다고 얘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친구 사이, 특히 이제 친구가 어제 검찰청 출두하면서 했던 얘기 저희가 음성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 사업가 김 씨는 궁지에 몰린 시점에 수사를 받으면서 내 친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그 1,500만 원은 검사의 세컨드한테 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뭐 술, 뭐 향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화하시고 사건을 공평하게 수사 안 하고 검찰의 비위에 대해서 자기 식구들을 감싸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 친구이기 때문에 지시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손수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저 정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친구로서의 관계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도 좀 당해봐라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그런 누가 어떤 범죄를 했는지는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로 하고 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말 조용히 한번 작전을 펼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걸 공개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모든 걸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 달에 이제 최소 2-4번 술집 만났고 또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또 이제 김모 부장검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친구였고 그냥 2-3차례 간 게 전부다. 무슨 용돈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실이 네. 무엇인지는 사실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또 하나가 또 동석할 여성 접대원 사진을 보내면은 김 부장검사가 선택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술집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술집에서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김 부장검사가 또 부인을 하는데요. 사진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호기심 때문이었지 무슨 먼저 선택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조사를 하면은 분명히 쉽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마음이 돌아선 친구 사업가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친구 검사를 향해서 술집 갈 때마다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으로 줬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 그런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과연 이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장검사는 이런 스폰서가 딱 한 명, 이 친구 한 명만 있었겠느냐. 그런 네. 의혹들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네. 전국의 많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실은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네. 이렇게 부정비리를 약간 이렇게 옳지 못한 돈을 챙기는 검사가 이 김모 부장검사 딱 한 명이었겠느냐. 네. 이런 의혹을 갖는 게 당연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강도 높게 다시 한번 문제는 없는지 조직 전반에 걸쳐서 부정부패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수사검사가 이제 친구를 조사했잖아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구가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도 갔느냐고 널 추궁했느냐. 네가 이야기하면 그것만도 문제가 되고 나는 잘못하면 못 벗는다. 이렇게 친구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2차를 갔느냐 이 얘기는 이제 술자리에서 성매매를 했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성매매를 했느냐 이렇게 성매매까지 네가 접대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느냐 이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라도 그런 게 질문이 들어오면 아니라고 말을 해라라는 취지의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수사검사가 미친 척하고 니네 사무실 등 압수수색할지 모른다. 이게 왜 미친 척하고죠?
아마 자기가 뭔가 부탁을 좀 했나 보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황상 보면은 강도 높게 정말 앞뒤 재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댈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의 그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부장검사가 자기 친구지만 저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에서 뭐 조직 안팎, 조직 내부도 그렇지만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어떻게 검사가 저렇게 자기 입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참 많은 분들이 개탄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박수환 부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고위 여권 정치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사시 성적도 괜찮았다 그러고 검찰 내에서 굉장히 좋은 요식을 많이 다녔다 그래요. 그러나 자신이 또 총선을 출마할 염두까지 두고 몸가짐을 생각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력 관리가 잘 됐고 더 큰 권력을 향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의 한 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 검찰에 몸을 담고 네. 어떤 검사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 저렇게 사실상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 네. 저런 코치를 일일이 하고 있는 저것은 뭐 무엇보다도 우선 검사로서의 직업 윤리, 네. 공인으로서의 의식 자체를 완전히 망각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적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아까 저렇게 문자로 네. 문자가 남겨졌을 때 나중에 수사에서 저것이 다 본인에게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사안들인데 네. 저걸 문자로 한 걸 보면 저 시점에서는 그 친구와 김 부장검사가 원활하게 통화를 해서 서로 한편으로 논의하기에 상당히 관계가 껄끄러워진 네. 이런 상태에서 통화가 잘 안 됐던 상황에서 저런 문자로 어떤 자신의 다급한 상황에서 네. 저런 코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자화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1년에 벌어진 일들이 대한민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배했고 이끌어왔던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도덕성과 역량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많이 보여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인사 의 사위인 이 현직 부장검사 이 모습 많은 것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